예, 저번에 이어서 계속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Inner Region of Protoplanetary Disk를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발표 준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읽기는 꽤 읽었는데 논문들 찾다 보니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거를 잠깐 이제 리뷰를 하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디스크의 디테일한 스트럭처를 알아보고자 했던 게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너 디스크를 알아보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이너 디스크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이 안쪽에 이제 홀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하면서 그 사진 다시 보다 지금 보니까 예전에 봤을 때 못 봤던 건데 그게 스파이럴 암이네. 그건 뭐야? 이게 스파이럴 암이라고 그러진 않고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이게 투 링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링이 하나 있고요. 이쪽 안쪽에 이제 약하게 이제 끊어진 링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파이럴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투링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거는 그런데 예. 더 바깥에 하나. 이쪽에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왼쪽에. 이쪽. 예. 이거는 스파이럴 스트럭처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딘가 스파이럴 스트럭처가 있다고는 아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 같고요. 근데 뭐 여기 이 두 개 보고는 그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이건 스파이럴처럼 확실히 보이네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기는 한데 이쪽에 흐려서 좀 잘 안 보여요. 이쪽도 보이네. 여기는 투링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쪽 바깥쪽에 테두리 링 큰 게 하나 있고 안쪽에 이쪽에 링이 좀 연결된 듯하게. 저 가운데는 저게 일부러 억가부터 시킨 거겠지? 예, 코로나 그래피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저렇게 막혔지. 좀 깨끗하게 안 막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그래피 요즘 하는 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 돌려가면서 해가지고 그 돌려가면서 이제 프린지 패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프린지 패턴을 보고 뭐 어떻게 그 기술적으로 이제 잘 빼면은 그 아주 고해상도를 안쪽에 얻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점 찍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다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레디얼이 이렇게 좀 나가 있는 게 이제 리덕션 하면서 코로나 그래피 빼면서 생기는 그런 흔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너 디스크 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 깨서 다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비어있다, 옵티컬리 띵하게 뭔가 비어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한 거는 실제로 찍어보면 이게 홀이 보이는데 이 홀이 우리가 이론에서 예측하는 어떤 매그네토스페어릭한 어크리션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측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문제가 됐었던 게 다시 보자. 저 픽처에서 만약 슈가 얘기하는 그 X 윈드가 있다고 그러면 그 X 윈드, X 포인트가 저기 어떤 스케일이에요? 그 X 윈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리커넥션이 일어나는 지역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하고 그 디스크하고 이제 앵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요 근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스크 윈드에서 나가. 근데 슈의 픽처가 그렇게 작은 데서 어느 정도 그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 이 논문에서 그 X 윈드 얘기를 안 하네. 안 합니다. 마그네틱 필드 자체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측적으로 지금 그 리커넥션 있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스텔라 마그네틱 필드가 디스크에 이제 앵커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힘들고 안 힘든 것보다는 엑스윈드 모델에 대한 프론트 뷰가 뭔가 그게 너무 뭐라고 컨트라이브 된 것 같이 나는 느꼈거든. 예. 그래서 이제 단축이 좀 더 나아지면서 예. 그 픽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예. 궁금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뭐 제가 볼 때는 그 아웃플로우를 이렇게 설명하는 모델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슈 모델이 계속 그 인용이 되는데, 실은 그 디스크도 로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 자체도 이제 로테이션이 있고, 특히나 이제 영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회전을 하는데, 그 슈 모델에서는 그 마그네틱 필드 자체가 이제 꼬이는 거는 고려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엑스윈드라는 개념이 이렇게 좋은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브저베이션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게 리어 IR 액세스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론 쪽에서 모델링을 하는 그 어떤 파워로의 템퍼러처를 가진 디스크에서는 이런 IR 액세스가 보이더라도 이게 스무드하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IR 액세스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범프가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범프가 보이고, 이런 범프를 프랑크 곡선으로 맞춰보면은 이 범프가 한 1600 켈빈 정도가 되고, 여기는 지금 AB 미국 사람들이 이거 오라이게라고 그러는데, 오리게의 경우에는 보면 여기 뚜렷하게 1600 켈빈이 잘 맞습니다. 근데 요 허빅 AE 스타 빼고도요, 그 허빅 스타들이 대부분 다 이 1600 켈빈에 다 맞기 때문에 왜 이게 하필이면 1600 켈빈에 맞느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게 1600 켈빈이 더스트의 evaporation temperature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런 어떤 더스트 림이 있다, 더스트 이너 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안쪽에는 더스트가 녹아 있고, 그다음 그 바깥쪽에는 이제 더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더스트가 거의 그 evaporation temperature 근처에 있는 더스트들이 아주 뜨겁게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얘들이 뜨겁게 있기 때문에 puffed up 된 디스크가 요 더스트 림에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그 2.1절, 2.2절, 2.3절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더스트 림이 벌티컬하게 이렇게 완전히 아주 얇은 면적으로만 있다.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완전히 서 있는 그런 어떤 실린더리컬한 형태일 때는 인클리네이션 됐을 때 얼마만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아까 라운드 림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얘기합니다. 라운드하게 컷오프가 돼요. 아까 버티컬 완전히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서 보면은 요 면적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보일 테니까 인클리네이션은 크게 상관없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관측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좀 별이 크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 다이렉트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페로메트를 이미징을 하든 뭐 코로나그래프를 마스킹을 하든 그 다이렉트하게 관측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멀리 있는 거는 쉽게 관측이 안 되니까 대신에 이제 비지빌리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지빌리티를 IR에서 비지빌리티를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K밴드 사용을 하니까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캑이나 VLT 같은, 여기서 나와 캑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VLT를 하는데, 뭐 림이 샵하면은 비지빌리티가 이렇게 되고 퍼지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관측한 데이터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허빅스타 가지고 있는 그 디스크의 림은 퍼지한 거다, 아니면 샵한 거다, 샵하면 얼마나 또 샵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피팅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파처 마스킹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다이렉트 이미징 하는 거 전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ED 피팅이 있습니다. SED 피팅인데 뭐 이건 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있던 사이즈 루미너시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타의 루미너시티 플러스 어떤 어크리션 루미너시티가 있고, 그래서 이게 토탈 루미너시티에 대해서 링 레디어스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 그래서 루미너시티 큰 스타일수록 링의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커지느냐 이렇게 쭉 그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링은 여기 파란색 요 두 라인입니다. 1000켈빈, 1500켈빈. 그래서 요 두 사이에 오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이제 스탠다드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뭐 관측해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스탠다드 모델에서 상당히 이제 데비에이션이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계속 발표할 거는 조금 더 상세한 그 문제점들이 뭐냐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4절에서 Beyond the Size Luminosity Relation, 첫 번째는 이제 이너 디스크 쉐이프가 어떠냐는 건데, 두 가지는 이제 확실하게 대충 확실하게 안다기보다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옵티컬리 띤 이너 캐비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puffed up inner wall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리즘을 하게 그 데이터에서 알 수 있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게 아주 well defined 된 cavity 또는 well defined 된 wall은 아닌데, 요 두 가지 정도는 존재를 해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측적인 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쳐두고요. 지금 IR 쪽에서, 리어 IR 쪽에서 보이는 건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가스가 끝까지 안쪽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 디스크에서 요 두 가지 정도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너림의 모습이 어떠냐는 건데, 벌티컬 월이냐 아니면 라운드 오프냐. 벌티컬 월이면 이렇게 어시메트리가 굉장히 이제 인클리네이션이 커지면 어시메트리가 굉장히 강한 쪽으로 나타나고, 라운드 오프 림이면 디스크가 이렇게 쭉 있으면 라운드 오프가 이렇게 커지다니까, 페이스 온에서 봐도 요 위쪽 부분에는 보이고, 옆에서 봐도 요 옆에 부분이 계속 보이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시메트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벌티컬 링보다는 크지가 않으니까, 이 어시메트리를 좀 정확하게 쳐다볼 수 있으면은 그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측한 결과,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the inner rim has a round off structure 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를 이제 관측을 어시메트리를 측정을 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 클로저 페이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클로저 페이지 인터페로미터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 만약에 이제 제일 간단한 예로 한 포인트 소스에서 어떤 그 레디에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은, 그 베이스 라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를 받으면은 얘가 받는 거랑 얘가 받는 거랑 얘가 받는 거랑 그 페이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레디에이션에 한 포인트 소스에서 온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 페이즈 차이를 얘 페이지와 얘 페이지, 그 다음에 얘 페이지와 얘 페이지, 그 다음 이 A와 C의 그 파장의 페이즈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얘 페이지와 그다음 얘 사이의 페이지와 얘 사이의 페이지를 다 한 다음에 이 전체 페이지를 빼면은 이론적으로 그게 포인트 소스에서 온 거다 라고 그러면 그 페이지가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값을 요 두 개 더한 거에 요거 뺀 거를 보통 클로저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면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0이 되냐면, 이게 포인트 어시메트리가 되면은 0이 됩니다. 그게 그럴 것 같은 게,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은 수신기에서 받는 어디선가 받아도 페이지는 다
위치는 서로 다르게 이렇게 원처럼 우리가 봐도 이미징 하면 원처럼 되겠지만 페이지 자체는 딱 클로즈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시메트리가 되면은 그 페이지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어시메트리 된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못 쓰고 측정할 수 없지만 클로즈업 페이지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어시메트리가 크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게 얼마나 어시메트리가 크냐를 이제 사람들이 측정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벌티컬 림이다. 그러면 이게 인클리네이션이 크면 어시메트리가 강해지니까 우리가 여러 개로 관측을 하면은 만약 림들이 벌티컬한 림이다 그러면 그 클로즈업 페이지가 큰 값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 만약 라운드 림이 있는 게 피지컬하게 맞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클로즈업 페이지를 측정을 여러 별에 대해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클로즈업 페이지 값들이 거의 다 0 근처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논문 있어요? 몽니에의 2006년 논문인데요. 이것도 인터페로메터리 3개 텔레스콥이 있는 인터페로메터리를 사용을 해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12, 14, 15, 17, 17개, 16개, 16개 소스를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허빅 스타들이고요. 그래서 좀 큰 별들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아워 앵글인데 아워 앵글은 그 이제 고도 아워 앵글을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여러 번 관측을 한 건데 이 값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 디그리입니다. 디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점선이 아니고 대시드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게 디그리가 0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렇게 큰 것 값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그 클로즈업 페이지가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클로즈업 페이지가 그냥 뭐 20도, 마이너스 20도, 20도 정도까지 크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값이 완전히 0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0 근처에 있기 때문에 버티컬 림에서 예측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허빅 AB나 아니면은 T 타우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우리가 허빅 A, B 스타들에서 보는 더스트 림이라는 거는 라운드 오프 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이 이 연구에서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터페로메터 되고 나서니까 이제 이 연구도 좀 최근에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2006년 거이고 나중에 팔로우 연구가 2009년도, 2007년도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까 전에 이제 모델에서는 그 더스트가 안쪽에서 이제 이베포레이션 돼가지고 옵티컬리 띤 한 가스 디스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 관측을 해보니까 가스 디스크면은 이제 그 핫한 더스트, 좀 더 핫한 더스트들은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파장에 따라서 디스크 사이즈가 달라지는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디스크 모델에서는 이제 라운드 오프 림이 있더라도 그 림에서 아주 뜨거운 더스트들이 있고 그 뒤로는 더스트가 이제 굉장히 빨리 식어 있는 그런 더스트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안쪽으로는 이제 옵티컬 잽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그 1500켈빈보다 더 뜨거운 녀석들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 가로축이 웨이브렉스고 웨이브렉스가 1.9 마이크론에서 2.5 마이크론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앵귤러 사이즈입니다. 앵귤러 사이즈를 반으로 나눈 건데 그 캐비티의 앵귤러 사이즈를 측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캐비티의 앵귤러 사이즈를 측정을 한 거니까 어떤 파장대에서 봤을 때 그 파장대에 해당하는 그 더스트 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봤더니 파장이 작아질수록
그 캐비티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뭔가 좀 더 뜨거운 더스트들이 계속 이제 연속으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캐비티가 딱 1500켈빈이나 1600켈빈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그 안쪽에 더스트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뭔가 더 뜨거운 더스트들이 안쪽에도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비티 사이즈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좀 마다 그러니까 별의 지구부터 별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맹률로 사이즈만 되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근데 보면은 이 논문을 읽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캐비티 크기가 0.5AU라고 생각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2AU 정도에서 이게 캐비티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파장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결과고요. 그러면 저희 SED를 보면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플랑크 펑션 하나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SED를. 그러니까 더스트 쪽에 플랑크 펑션 하나로 설명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SAD 피팅하는 거는 그 뭐라 그러죠? 디저널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뭐 수가 하지 않아. 그래서 플랑크 펑션 하나로 그냥 싱글 템퍼러처들로 피팅을 하는 것이 그게 디저널스가 많으니까 그걸 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으로 봐서 피팅은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뜨거운 게스 결국은 제일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이제 피팅한 거는 1600켈빈인데 1600켈빈을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잘 맞다는 거고요. 실은 그 1600켈빈에 놓고 맞췄을 때도 보면은 쪽으로 가볼까요? 그래 이게 특별한 틀려 맞지 않다. 이거는 왼쪽 거는 피크가 2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예. 18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저쪽은 피크가 2, 3마이크론. 80 마이크론. 아주 2, 3마이크론. 2, 3마이크론. 그 생판 따는 거죠. 예, 생판 따는 거.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 실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맞추어놓고 보면은 이거 지금 스케일이 굉장히 로가리즘 스케일로 돼서 커서 그런데요. 이게 파란색이 이제 스텔라 플럭스고 초록색이 플랑크 커브의 1600켈빈의 플랑크 커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맞춰놓고 합성해놓은 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란색 쪽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관측해놓은 거를 이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삼각형이 약간 위에 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상하는 것보다 약간의 플럭스가 조금 더 있습니다. 관측해 보면은 우리가 이 플랑크 곡선 1600켈빈에 맞춰. 여기 뒤에 보면 계속 하는 얘기가 더스트 이베포레이션 템퍼러처는 1500켈빈인데 여기 플랑크 곡선도 1600켈빈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1600켈빈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관측은 여기 벌써 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뭔가 액세스한 그 에미션이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미 싱글 템퍼러처 피팅한다는 게 좀 말은 안 되죠. 그리고 뭐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SED 피팅을 할 때 항상 문제점은 이렇게 피팅을 해놓고 나면은 안에 있는 컴팩트 소스, 특히 스텔라 플럭스의 소스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가정을 하고 하냐면은 싱글스타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데 이게 뭐 바이너리도 결코 적지가 않죠. 그 다음에 뭐 트리플 이상 시스템도 결코 적지가 않고 허빅 AB를 우리가 관측해가지고 만약에 그 바이너리다 이런 거를 제거를 안 하고 그냥 SED 맞춰가지고 만약 이렇게 분석한 게 얼마나 맞는지는 좀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그 림의 사이즈 같은 거를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별의 매스와 별의 루미노시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SED는 맞췄으니까 루미노시티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은 별의 매스는 바이너리가 되면 0 달라지죠. 싱글스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측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은 아이즈너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 이번에 아리조나 가면은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라 가지고 또 있고 그래서
아이즈너한테 뭐를 물어봤었냐면은 그 S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나 트리플 시스템이나 멀티 시스템은 굉장히 관측하기가 구분해내기가 어려운데 혹시 비저빌리티에서는 우리가 혹시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아직 답장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베이스 라인이 큰 거일 경우에 여기서 이제 오는 루미너스 오는 인텐시티라기보다는 컴포넌트는 그 별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를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만약 바이너리가 약간 이렇게 완전 컨택트 바이너리가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는 바이너리라 그러면 여기 어떤 피크를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비저빌리티에서 보면은 결국엔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를 피팅을 해가지고 맞추는 건데 여기 바이너리 와가지고 여기 하나 볼록하게 뭐가 솟은 게 있으면은 그 모델은 싱글 스타 그 다음에 디스크, 더스트림 있는 디스크로 해서 피팅을 하는 건데 이게 피팅이 아예 안 될 건지 아니면 솔루션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아니면 답장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고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SED 피팅에 이제 되자면 이제 그런 게 항상 관측할 때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바이너리라고 그러면 바이너리가 그렇게 so close 바이너리 근데 또 얘기하는 게 0.03의 유니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가까이 바이너리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관측된 것 중에는 뭐 잘 없죠. 잘 없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관측한 거 보면 이렇게 좀 디스크 두 개를 자기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디스크가 서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토탈 사이즈가 보면은 그 두 개 바이너리하고 두 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디스크하고 서큐트 스텔라 디스크까지 다 합해가지고 테레유 안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요즘 발견이 되고 해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가능성은 아무래도 아주 가까이 있는 바이너리 가능성은 낮기는 낮겠지만 그 비지빌리티 보고 가지고 그거 리졸브 안 될 거다. 그 리졸브 예문 이지가 앞치고에 그거 가지고 엑스플라이 쳐졌죠. 그 디자인에서. 예. 뻔한. 잠깐만. 예. 그래서 이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거를 이게 이제 확실히 보여주면 이게 가스의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더스트의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 에미션이 또 더 있다는 건데 여기 이제 그 비지빌리티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모델의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안쪽에 이제 가스 에미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단 가스에서 나오는 에미션 컨트리뷰션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있냐 없냐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아예 완전히 캐비티, 그러니까 가스도 없고 완전히 캐비티인 경우에 그 다음에 가스가 충분히 뜨거운 경우 한 2000켈빈 이상 되는 이제 조금 그냥 웜한 아이오나이즈 메탈은 아니고 웜한 가스를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지빌리티를 이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피팅을 해보니까 여기는 이게 바로 안 나와 있는데 비지빌리티에서 이렇게 피팅을 해보니까요 실선에 잘 맞는데 이 실선이 그 안쪽에 에미션이 0.23AU까지 쭉 뻗어 있는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관측한 결과가 여기에 이제 좀 잘 맞고 아예 캐비티 없는 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캐비티에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좀 잘 안 맞다라는 얘기가 이 논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거는 또 SED에서 더 잘 보이는데요. SED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스텔라 컴포넌트고요. 이 뒤쪽이 디스크에서 나오는 컴포넌트인데 디스크에 여기 이렇게 쭉 범프 없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 1600켈빈에 같이 맞춤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이렇게 IR 액세스가 또 보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 플러스 더스트 림 온리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더스트 림을 고려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추가로 어떤 그 에미션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여기 가스 에미션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나중에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것도 완전히 컨클루시브 하지 않고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거는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보이는 케이스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는 케이스를 인용을 한 거고 그래서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이제 허빅 A, B 스타에서는 그 림이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YSO 전체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무게가 가운 T 타우리 스타에서 또 이런 퍼지한 림이 보이느냐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근데 저자가 이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볼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밝은 것 중에서도 B 스타들은 잘 안 본 것 같고요. 허빅 A 스타들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T-타우리 스타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관측을 했지만은 그 IR 인터페로메트리를 정말 그런 거를 보고자 관측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많이 관측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다 라고 이제 그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실은 그 인트로덕션에 보면 T-타우리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IR 범프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SED에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꽤 레디에이션 자체는 강하니까 아주 가까운 쪽에서는 이렇게 더스트 이베포레이션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관측이 일단은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인지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오던 게 다이나믹스는 다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 가지고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 가지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SED 피팅이랑 뭐 비저빌리티랑 그런 것만 이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특별히 그 디스크 전체를 봐서 디스크 다이나믹스를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단순하지만 않다는 걸 이 사람들이 그런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05년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글자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거 허블에서 찍은 겁니다. 코로나 그래픽에서 이제 정말 다이렉트 이미징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필터가 다 다른 거고요. 814, 8000 여기 영한도 5.5스트롱 그래서 여기에 블루고 여기에 레드 안쪽이고 이게 레드 그러니까 아까 좀 넘어가겠죠. 더운데? 예. 그 안에 캐비티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파라미터 있잖아, 0.23. 예. 그게 비지빌리티 계산에 엄청 중요한다. 아주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저 크기가 달라지면요. 요게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이런 피크들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됩니다. 네. 글쎄요, 0.03에 따라서 그렇게 민감한 근데 비지빌리티 측정을 할 때 어떤 특정 파장의 비지빌리티 측정이겠지. 예. 근데 파장을 바꿔가면서 비지빌리티 측정해봐야지. 저게 사이즈에 0.23A 뭐가 의미가 있겠지. 그걸 비교해야 되겠지. 예,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메저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히려 디제너러시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있지만은 림 자체의 크기도 그러니까 라운드 오프된 거냐 아니면 버티컬하게 뾰족하게 거기서 사이즈를 어떻게 쟀지? 여기서 제가 읽은 바로는 그 논문에서 어떤 인텐시티보다 낮아지면은 그게 캐비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 보면 코로나 그래피 옆에 이렇게 파랗게 오히려 캐비티 보이는 게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오토메트리 하듯이 하는 걸로 저는 논문 읽어봤을 때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것도 비저빌리티에 피팅한 결과가 또 같이 있긴 합니다.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중에서 어떤 거는 또 비저빌리티로만 맞춘 것도 있겠다. 실은 뭐 다이렉트하게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비지빌리티 피팅하는 게 디제너레이션은 확실히 높지 않을까. 파라미터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동일 위치에 템퍼러처가 다른 더스트들이 공정하면 그렇게 해도 화장에 따라서 사이즈가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다른 파티클이 공존한다는 건 동일 위치지만도 템퍼러처에 분포가 있다는 얘기고 그 템퍼러처의 분포 양상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파장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캐비티의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직접 묻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보통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 논문은 모르겠는데 보통 비저빌리티 측정할 때 본 거는 K밴드에서 중심 파장부터 2.3 마이크론에서 또 할 때 네로밴드 쓸 때는 그래서 뭐 파장별로 분석을 해놓은 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템퍼러처가 여러 개 이렇게 다른 게 같은 지역에 있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보이는 루미노시티가 다르니까 좀 크기도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어떤 특정 파장대에서 자기들이 보이는 그런 것만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니? 정연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작은 더스트들이 많겠지. 그 리프렉토리 좀 잘 안 나오는 게 순수하게 있는 실리케이트 좀. 집마다 좁은 위치에서 다양한 온도를 가진 더스트가 존재 또 어떻게 하나? 아니요, 그게 뒤에 여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존재할 수 있는 게 그 더스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이펙티브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 옵서션 에피션시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옵서션 에피션시보다는 그
그 사이즈에 따라서 히팅하고 쿨링이 다르기 때문에 그 absorption efficiency의 그 사이즈와 파장 디펜던스가 A 이걸 람다고 하거든. 예. 그래서 작은 놈이 뜨거워. 예. 엄청 작은 놈이 뜨겁다고. 예. 그런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작은 놈이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실제 그 피크가 람다 피크가 변하는 양상이 단순히 뭐 루미너시티가 R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러니까 플락스가 R 제곱에 반비례해서 좀 다른 양상인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나이가 이게 얼마쯤 된 배우들이냐? 예. 몇 년 그런 거 아니야? 예. 흡입 스타일. 그러면은 포인팅 로버슨 트랙도 효율적이지 않겠니? 예. 안 그래도 정현이 형하고도 그 얘기했는데 레디에이션 프레셔랑 포인팅 로버슨 드래그랑 가스 더스트 드래그를 심각하게 고민을 다 해야 되는 문제들. 여기 이 지역은 레디에이션 워낙 강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일단 다이나믹스는 다 빠져 있습니다. 디스크 다이나믹스도 빠져 있고요. 스타 주위에서의 어떤 더스트 다이나믹스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제가 더스트 가스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2D나 3D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포 코드를 우리가 뭐 만들거나 또는 뭐 빌려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으면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옵티컬 덱가 인프라레드에서 가시광에서는 다르겠구나. 옵티컬 덱에서 레디 트랜스퍼 해야 되겠네. 예, 그래 봅시다.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스타 플러스 더스트 리모니 모델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는 거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도 얘기 드렸고, 이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디스크를 안쪽 디스크를 이제 다이렉트하게 보는 건데요, 코드에서. 그래서 여러 파장대에 봤더니 일단은 여러 파장대에서 디스크 모습이 다르더라는 건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관심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서 보고, 이렇게 잘라서도 보고, 이렇게 잘라서들 봤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봐가지고 이 프로파일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140도 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잘라놓은 거고, 뭐 어떤 거는 보면 130도 방향으로 쭉 잘라놓은 건데,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한 거는 뭐냐면 파장에 따라서 다르니까 결국에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달라가지고 그 사이즈마다 템퍼러처가 한 지역에서 템퍼러처가 다른 그 더스트가 여러 개 공존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디스트리뷰션이 지역마다 다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비슷한 파장대에서 봤을 때도 여기 이쪽 부분은 볼록하게 솟아있고 이쪽 부분은 또 푹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스트럭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쭉 돌려가면서 분석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화면이 깨끗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깨끗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진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스트럭처라고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이게 범피하게 이런 스트럭처가 모든 데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스파이럴 스트럭처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만 봐서 스파이럴 스트럭처가 말하기는 힘든데 사람들이 흔히 이제 스파이럴 스트럭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어떻게 저기 센터에 보면은 2.5 세컨드 근데 센트럴 홀이 내가 보기엔 반경으로 2 세컨드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저 프로파일은 어떻게 0까지 들어가요? 한 대략 한 1아크 색깔 짧은 것 같은데 0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림 바꾸게 그렸는데 중간에 그 구멍을 내줘야지. 예. 저거 혼자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파장 때마다 좀 다르고. 근데 예. 정연아, 황도방 저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훨씬 더 급하게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요 부분, 요거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그거는 전적으로 환경의 문제일 텐데 프로스트. 네. 황도는 2, 3에 의해서 끝나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제가 얘기 드린 그 템퍼레처 얘기하긴 했는데 실은 이것도 전부 다 스캐터 라이트거든요. 근데 스캐터 라이트니까 결국은 이것도 또 플레어된 디스크의 표면을 보는 거라서 한동안처럼 옵티컬리 띄는 거 보는 거는 차이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맨 마이크론에서 얘기죠. 이거 옵티컬입니다. 4,350만 옵티컬에서 옹스트롬, 8,000 옹스트롬 뭐 이런 계산은. 그래서 실은 여기서 템퍼레처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뭐 다른 실은 그림이 있어서 그렇고 요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이게 전부 다 스캐터 라이트이기 때문에. 왜 저런 그림을 그려봐? 예체로 근데 저런 데이터는 없잖아. 저런 데이터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 예, 모형 그래서 모형으로 저런 걸 해본 적이 있나? 형이 비교하려고 그러면 그 데브리 디스크 같은 거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데브리 디스크 이런 식으로 관측된 거 많다고. 예, 맞죠. 일단 스케일 성공하면 스케일이 제가 그렇게 돼요. 근데 다른 현상이야. 예, 다른. 그래. 황도광의 그거는 45년 후에 일이고, 이거는 디스크 저거는 표면에서.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 더스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고민을 반드시 나중에 언젠가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이게 스캐폴라이즈 보면서 어떻게 그려질 거죠? 그래도 뭐 얼마나 있을 거지만.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 컬러가 위치마다 다 다르다는 거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위치마다 다르다는 얘기, 다른 거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범피한 스트럭처들이 이제 디스크에서 보이는데 그런 게 나중에 이너림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것도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문제로.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앞쪽에 그 디스크 모델을 보면 이제 푸프드업된 이너림 때문에 그 뒤쪽을 이제 섀도우가 생길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웰 디파인드된 거는 아니니까 섀도우가 생기더라도 항상 섀도우가 아주 일정하게
그늘져 있는 거는 아닐 테니까 뭔가 그 변광이 될 거다. 디스크 자체에서 변광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IR 파장대에서 그 시간을 두고 2002년 관측하고 2005년 관측하고 이쪽에 보면 79년 관측한 것부터 해서 2006년까지 쭉 관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봤더니 스텔라 컴포넌트는 상대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IR 쪽에서 이렇게 밝기가 변화하는 걸 왔다 갔다 변화하는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전에 그 포프드 업된 그것 때문에 저 뒤쪽에 이제 아우터 디스크까지 섀도우가 이렇게 졌다가 앉았다가 졌다가 앉았다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셀프 쉴딩의 하나의 간접적인 에비던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 포프드업이 이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애초에 모델에서는 그 웰 디파인드 된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 포프드업 디스크가 항상 웰 디파인드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 관측에서는 그러면 왜 그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 메커니즘은 도대체 뭐가 주느냐 라는 걸 또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는 20 20년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 79년도에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 2004년도에 피크를 만들고 2006년도에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20년 넘는 것 같은데 한 번 완전히 왔다가 가는 거야 40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잘 모르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변광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주기가 있어야 된다는 또 모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구분할 때 왜 하필이면 셀프 쉴딩이냐 그 아우터 디스크 자체가 어떤 다이나믹한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누가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샘플은 지금 제가 들고 온 게 요거 두 개지만은 그 몇 개 더 관측된 게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웰 디파인드 된 주기는 아닌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시간이 뭐 한 많아봐야 several year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디스크가 저 뒤쪽에 우리가 보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다이나믹 스케일이 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 거리에서는 1년이지만 목성만 가도 12년이고 그 더 뒤에는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다이나믹 스케일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several year 같으면은 그 바깥쪽에서 보이는 게 그 안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변광을 하니까 뭔가 바깥쪽까지 그림자를 들이오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솔루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우터 디스크의 어떤 다이나믹한 효과를 위해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거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바로 보여야 말이지. SED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좀 믿기가 좀 힘들긴 한데. 예,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지금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결론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다이나믹스하고 그 다음에는 트리비얼 피직스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뽑는 게 Z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델, 그 디스크 모델에서 이제 생각했던 거, 뭐 이너림 있고 그 다음에 뭐 마그네토 어크리션이 있고 뭐 그렇게 한데 거기서 이제 뭐 Z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교수님이 또 X 윈드도 물어보셨고 그래서 뭐 디스크에서 나가는 아웃플로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디스크 윈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언급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허빅스타에서
Z가 있냐 없냐, 뭐 당연히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로 그 발표가 되었던 거고 2000년대 허빅 스타고, 그다음에 이게 스펙트로스코피 하면은 그 레디얼 벨로시티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거 보여요. 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벨로시티가 너무 큰 거.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이렇게 허빅 하로 오브젝트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Z들이 그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또 있고요. 일어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Z가 나오고 이게 두 개 항상 거의 그 동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크리션이 있어야 Z가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측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측 경우에는 허빅 하로 오브젝트들이 주위에 보이는데 그 소스라고 생각되는 그 별을 관측해 보면 디스크가 없이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발견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이런 논문이 추가로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그래서 관측하는 사람하고 이론하는 사람하고 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Z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디스크 모델 자체에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쭉 늘어놓는데, 문제점이니까 이제 뭐 답은 모르겠다라는 거라서 좀 맥은 빠집니다.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디스크 어시메트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건 단순히 디스크 어시메트리가 아니고 림의 어시메트리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인클리네이션 말고 디스크 그러니까 림 자체에 어시메트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나온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비지빌리티 피팅을 열심히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모델 피팅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림 사이즈도 조정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인클리네이션도 조정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피팅을 했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은 그 제일 자기가 해봤을 때 제일 잘 맞은 거는 디스크 림 자체에 상당히 어시메트리가 있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한쪽이 그 인클리네이션도 별로 크지 않고 디스크도 이렇게 봤을 때 똑바로 이렇게 페이스 온으로 보이는데, 한쪽이 이렇게 굉장히 위쪽이 굉장히 밝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이 사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림이 단순히 이렇게 웰 디파인 된 건 아니고 어시메트리가 강하게 있으면 뭔가 다른 피직스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그 SED 해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넣으면 얼마나 변화를 하겠냐, 그런 게 이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시메트리가 버티컬하게, 그러니까 어떤 플레인에 대해서 시메트리하지가 않다는 얘기가 액시얼하게 시메트리하지. 액시얼하게 시메트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 인클리네이션도 변화를 시켜가 보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림도 리저널 레인지에서 변화시켜봤는데 안 맞은 거죠 다. 근데 뭐 그걸 비주빌리티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이쪽 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실은 그 에르바가 상당히 크잖아요. 여기는 또 그 조금 비주빌리티 말고 클로즈 페이지로 해서 보니까 여기는 다 비슷하지만 여기는 이제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한 건데, 글쎄요. 비지빌리티는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고, 클로즈 페이지는 이제 또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점선이 대시드 라인이 대시드 라인이 시메트리가 솔루션이고, 여기 그 실선이 이제 어시메트리한 솔루션인데요. 그 논문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시메트리한 솔루션 중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맞춘 거고, 이 실선이 어시메트리한 솔루션 중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맞춘 건데, 클로저 페이저에서 와서
그 둘 중에 비교를 해보면 시메트리보다는 시메트리가 훨씬 잘 맞더라. 그 얘기.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솔루션이 디제너시가 많아가지고 솔루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져도 저기 구분되는 건데. 근데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는 림에 꼭 시메트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어크리션 에너지 릴리즈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실은 보면 어크리션 에너지 릴리즈가 꽤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 앞쪽에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해드린 논문은 대부분 다 어크리셔널 에너지는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빅 스타 같은 경우에 그 센트럴 스타의 루미노시티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 센트럴 스타에서 루미노시티를 받아가지고 히팅된 다음에 다시 이제 리레이트 되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디스크들이 패시브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크리셔널 에너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 안 넣으면 잘 안 맞는 것들이 많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사람들이 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논문을 봐서. 적어도 이 논문의 저자는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각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refractory dust inside the inner ring, 그러니까 더스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템퍼러처가 높은 데서 넣는 건가, 아니면은 뭐 결국엔 좀 템퍼러처가 녹는 점이 좀 높은 것들이 아까 이제 계속 분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템퍼러처가 높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SED 같은 데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몇 가지 이제 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4호장인데요. 쉬다가 예, 계속 발표를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Inner Dust Rim의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쭉 가면서 수식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수식을 증명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는 그 설명을 하나도 안 해놨고요. 그냥 결과만 가져와서 얘기만 해놓고. 이 논문이 본래 이론적인 논문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관측 논문. 그래서 수식은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그 디스크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키앙 앤 골드라이 요 논문하고, 그 다음에 둘레몽 앤 도미닉 앤 나타 요 2001년에 나온 요 두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논문을 이렇게 수식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수식이 이 골드라이하고 이 키앙은 유진 키앙 그 사람 그 버클리에 이 사람들이 이론하는 사람 두 사람이 쓴 거라서 상당하게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 다 따라가지 못해서요. 나중에 이거 다 따라가면 이거 따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 그 다이나믹한 건 아닙니다. 디스크 자체가 다이나믹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 유니폼하게 이렇게 많이 디스크가 있었을 때 이게 레디에이션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레디에이션을 받으면은 이 레디에이션이 타우 안쪽보다 타우 1보다 작은 쪽은 이제 레디에이션에 파고들어서 이제 히팅을 시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팅을 시키면은 이 히팅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팅 때문에 템퍼러처가 올라가니까 스케일라이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각 레디얼 디스턴스에 따라서 이 스케일라이트를 이 사람들이 레디에이션 트랜스퍼를 계산을 해가지고 스케일라이트를 쭉 하면서 구했습니다. 물론 서페이스 덴시티는 자기들이 어떤 그 값을 이렇게 주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더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요 앞에 같은 경우에 더스트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 파고들기에는 옵티컬리 띡하니까 이쪽 바로 파고들지 못하고, 이런 쪽에는 그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히팅을 시키고 하니까 조금 여기 보시면 이 TI가 TI가 아닌데 여기 옵티컬 뎁스 표시해놓은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표면 위쪽으로 이제 히팅이 많이 되고 이제 각도가 올라가면서 이 각도가 작은 쪽 그다음에 큰 쪽, 작은 쪽은 적게 받으니까 히팅이 좀 적게 되고 큰 쪽은 다이렉트하게 받는 쪽은 더 뜨거워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더 뜨거워져 표면은 더 뜨거워져서 이렇게 플레어링 되는 그런 스타일로 된다고 한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패시브한 거죠. 그러니까 어크리션에 히팅되는 거 하나도 고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로테이션에 의해서 레디얼리 어떤 덴시티를 가질 거다 이런 모델링도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파워로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줘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이 모델을 실은 관측하는 입장에서 쓰기 좋도록 그냥 이 플레어링 되는 정도로 파라메터라이즈만 해놓은 거고 그 다이나믹스는 실제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 가지고 스케일 아이템만 보여놓은 거지. 우리가 그 하야시나 이런 사람들이 해오던 것처럼 스피겔이나 하야시가 해오던 그런 스타일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이 지금 디스크 모델로 관측하는 사람들한테는 디스크 모델로 거의 스탠다드로 많이들 쓰였더라고요. SED 피팅하는. 그래서 아마 이 논문 한번 제가 훑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애뉴얼 리뷰도 나중에 겨우 이해하려고 이 논문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수식을 다 유도로 하면 이 논문도 발표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리어 IR 범프 때문에 이제 디스크 모델 변화를 했던 게 이 바깥쪽 뒷부분은 다 동일한데 안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그냥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냥 인트린직하게, 엠피리컬하게 이너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어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CG, 그러니까 키안 골드라이 97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딜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 아머 범프를 고려를 해서 이너림이 있고 그 이너림은 이제 푸프드 업된 이너림이고 그래서 여기 플레어링 디스크보다는 좀 스케일 하이트가 높고 스케일 하이트라기보다는 서페이스 하이트가 림의 서페이스 하이트가 높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스텔라 라이트이 obscure 되니까 다시 이제 약간씩 차가워져 가지고 플레어링 디스크 쪽으로 이제 맞춰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를 생각합니다. 이쪽이 안쪽이 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는 이쪽이 섀도우가 져가지고 실제 이 플레어링 디스크보다 이 부분이 더 차가울 거라 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불룩하게 솟아있고 뒤쪽으로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플레어링, 저 바깥쪽에 스텔라 라이트 받는 요 바깥쪽부터는 다시 플레어링 그 디스크 키안 골드라이 모델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섀도우 지점. 그래서 이 논문은 요 모델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글이 좀 많아져서 그런데 여기 그립보다는 수식에서 나온 거죠. 나타 모델은 요거보다 조금 더 프리미티브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너림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이너림은 있는데 이 높이 같은 건 시리어스하게 고민 안 하고 만든 거고 딜레몬은 좀 그걸 좀 더 이제 고쳐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같이 2001년에 나왔고 이게 좀 빨리 나오고 이게 뒤에 이제 후속으로 고쳐서 나오고 그래서 이 모델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그 리어 IR 범프가 어디서 오느냐를 이해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2.1절부터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리어 IR 범프를 이제 좀 수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택을 합니다. 뭐 수식적으로 어택을 해도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를 셀프 컨시스트하는 게 아니고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만 열심히 이제 고민을 했는 거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퍼스트 오더 수준에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를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풀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를 한 게 아니고 단순히 뭐 이제 익스팅션 정도만 이제 고려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디스크 매스는 태양이 0.01배가 아니고 그 센트럴 스타의 0.01배 되는 어떤 틴 디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하게 띡한 버티컬 월이 아까 전에 여기 옵티컬하게 띡한 버티컬 월이 하나 있다고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월 템퍼러처가 더스트 이베포레이션 템퍼러처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1500켈빈을 넣었습니다. 아까 전에 SDPT가 이제 1600켈빈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이미 이제 여기 1500켈빈에 피팅 해놓고 오버 엑시스 되는 걸 더 맞추기 위해서 오늘 더 높였는데도 그래도 안 맞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월에 이제 1500켈빈으로 딱 맞춰져 있을 때 그게 이제 더마 이퀄리브리엄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팅하고 쿨링이 이 꼴에 있다고 그러면 히팅은 이거 반대로 썼는데 이 앞에 말 반대로 썼는데 이게 쿨링인데 쿨링은 이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의한 그 더스트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 의한 쿨링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히팅은 스텔라 레디에이션에서 오는 히팅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플럭스를 한 거고요. 뭐 실은 더스트 하나가 맞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되는 플럭스를 그냥 바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R 림에 해당하는 그 하는 지역에서의 이제 플럭스를 각각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더마 이퀄리브리엄을 계산을 하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R 림이 그 스텔라 레디우스에 대해서 어떤 값이 줍니다. 그래서 T 림은 여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1500켈빈이고 T 스타는 이제 스타의 그 스펙트럴 타입을 보면 이제 템퍼러처 어느 정도 아니까 그걸로 이제 구하는 거고 R 스타도 이제 뭐 물론 그 이제 스타의 에볼루션이나 아니면 스펙트럴 타입을 보고 스펙트럴 타입 보고 한다고 그러기에는 메인 시퀀스는 아니니까 이제 에볼루션 트랙을 보고 이제 그걸 예측을 해서 이 값들을 주면 R 림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의 오리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값들을 사람들이 썼다고 그럽니다. 이 값은 그런데 이 값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에볼루션 트랙에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한입만 더 집어넣는 사이즈야. 유니버시티에서.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 R 림이 0.5AU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관측하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관측해서 보면은 이제 이너 캐비티가 대략 한 1AU에서 2AU 사이에 보통 이제 관측이 된다고 하니까 파장에 따라서 네, 그런 거에 좀 맞는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는 이제 레디우스는 이제 구했으니까 요까지 거리를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surface height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surface height을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뭐 액티브 히팅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그 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거나 해서 이제 벌어지는 스케라이트가 높아지는 그런 거는 이제 고민 안 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에너지 받는 거를 스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게 좀 스타에서 오는데 스타의 어떤 특정한 프랙션만 받겠죠. 그러니까 R 림이 그 스타의 모든 그 구각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커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오메가가 커버링 프랙션이에요. 이 커버링 프랙션은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곱 해야 돼. 예? 제곱을 해야 돼. 어디요? 아니요, 제곱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R 하나 따라줘서 제곱은 그래서 커버링 프랙션이 그 림의 레디우스 분의 그 서페이스 하이트로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인클리네이션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인클리네이션은 고민을 하는데 여기 실은 팩터 4 나오는 게 계산하려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제가 아직 수식을 다 유도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도를 안 합니다. 디멘전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블랙바디의 플랑크 곡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D 제곱으로 들어간 거는 관측자까지의 거리가 D 제곱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R하고 H 그 림의 이 실린더의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하게 이제 기울기고요. 실은 요 팩터 4가 붙어 있는 거는 나중에 계산을 하면은 이게 vertical 림이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은 요거를 기울이면은 여기 서로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 팩터 4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또 4는 아니고 이것도 approximation이라 가지고 아직 계산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뭐 디멘전하게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요거는 제가 둘레몽도 키학 논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야 이제 둘레몽 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2개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디멘전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고민했는 거는 그 프레셔 스케일 하이트로 그 림의 하이트를 줄 수는 없겠느냐 해서 이제 하이드로스태틱한 스트럭처 줍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게 센트럴 스타 때문에 받는 어떤 버티컬한 포스가 디스크에 있던 메타가 센트럴 스타에서 받는 포스를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값을 그냥 여기에 넣어가지고 프레셔 이퀄리브리엄이 되도록 넣어서 계산을 하면 가우시안 스타일로 이렇게 버티컬 프로파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는 건데요. 뭐 G 팩터만 고민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가스는 이 사람들이 그냥 R 림 위치에서의 시그마 가스가 그냥 대충 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레디얼이 뭐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 다 고민 다 안 하고 그냥 뭐 자기들이 에피리칼하게 리저너블하다 생각한 거 그냥 준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density 프로파일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주어지고 여기 하이트 프레셔 스케일 하이트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뮤 값은 2.33을 썼는데 이거는 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흔히 콜드 뉴트럴 매트에서 쓰는 값이긴 한데 디스크에서도 그 이런 값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더구나 이 사람들 쓰는 게 이너림이 옵티컬리 굉장히 띡하다 그러긴 하지만 그게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2.33 쓸수있는지 모르겠어요. 높아도 뭐 몇천도 충분하지. 기껏해야 천도죠. 예. 그럼 모레킬 수가 있겠지. CO 같은 거는 천도에서는 다 지수시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건 하이드로전하고 헬륨, 하이드로전 뭐가 헬륨, 예. 대부분은 그렇죠. CO가 뭐 그렇지 않지. mass wise.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비오리에 넣으면은 HP가
프레셔 스케일라이트는 대략 0.036 R림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요 계산할 때 여기는 그 100g 그 값을 예, 100g 제곱 센티미터. 근데 100g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크니까 여기 대한 170인 얼마 원래 대한 예, 170, 150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스타 타입도 다르고 그다음에 레디 최근 리저너블 제일 많은 숫자. 편한 숫자.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림보다는 이 스케일라이트가 일단 프레셔 스케일라이트는 매우 작다는 게 이제 그 이 사람들 하는 얘기.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 림의 스케일라이트가 정말 프레셔를 따라가겠냐?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생각한 거는 뭐 그렇지는 않고 서페이스 하이트가 따로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페이스 하이트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은 그 프레셔 스케일라이트는 가스 템퍼러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림이라는 거는 그 옵티컬 뎁스가 굉장히 틱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리레디에이션, 니어 IR을 파장돼서 리레디에이션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데 맞춰야 되는 림이라는 거는 림의 하이트라는 거는 그 오파시티, 더스트의 오파시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게 SED 맞추거나 뭐 비지빌리티 맞추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고. 뭐 다이나믹하게는 이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이거를 구한 거는 나중에 이제 푸프드 업 됐냐 안 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SED 피팅 같은 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실리케이트 더스트 그레인을 이제 가정을 했고 그다음 거기서 그 카파 밸류가 V에서 10의 4승 센티미터 제곱 그램 오브 더스트 마이너스 1승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더스트 가스 레이쇼를 0.01로 이제 또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인터스텔러 미디움에서 대충 쓰는 연료인데 왜 이걸 또 디스크에서 무슨 자식이 있다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걸 넣었을 때 이제 그러면은 림의 띵네스가 옵티컬 뎁스로 주어질 테니까 대략 한 이 정도 값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값파에 대해서. 그래서 뭐 똑같이 이렇게 다 값들을 줬을 때 여기 아까 전에 0.036이었나요? 그 값하고 이렇게 다 넣어주면은 이 프레셔 스케일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여기 로 가스를 계산을 한 거니까 앞에 그 가우시안 디스크에 그래서 요 로 가스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주고 요 델타 R을 구해보면은 2.5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HP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벌티컬 월인데 그 벌티컬 월의 띵네스는 굉장히 얇은 벌티컬 월이 있고 그 띵네스가 굉장히 얇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벌티컬 월만 생각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라운드 오프를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벌티컬 월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샤프한 약간 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 결과는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을 한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관측이 나중에 안 맞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델타 R G가 0보다 클 때니까 스케일라이트가 높은 쪽에서 델타 R 값은 잘못 썼는데 더스트의 덴시티가 이제 낮아지니까 델타 R 값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가우시안 그 프로파일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그러니까 더스트의 디스트리뷰션을 고려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그 서페이스 하이트는 그 프레셔 하이트보다는 대략 한 3배에서 6배 정도 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네스는 굉장히 얇고 크기는 이제 그 프레셔 하이트보다는 프레셔 스케일 하이트보다 좀 더 큰 그런 이제 빔이 이 모델에서는 예측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틱네스는 놔두고 처음에 이제 구한 게 림의 레디우스를 구했으니까 그 림의 레디우스의 더스트 템퍼러처 정말 1500켈빈이 되는지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림 레디우스 값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레이 더스트 그레인을 생각을 해서 그레이 파티클을 생각을 해가지고 히팅하고 쿨링을 이제 밸런스를 시켜서 그레이 더스트 파티클의 템퍼러처를 구해봤더니 아까 전에 AB 오리게를 계산을 할 때 T림에다가 1500켈빈을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레이 더스트의 경우에 다시 구해보면 이게 1050켈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온도가 낮다. 그래서 좀 그러면 이제 앞에 그 T림이라고 넣은 그 가정하고 이제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라기보다 더스트 파티클의 그 웨이브 디펜던스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 웨이브 랭스 디펜던스를 고민을 합니다, 파티클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뭐 마찬가지인데 히팅에다가 그 카파 밸류 넣고 그 다음에 쿨링에다가도 카파 밸류 넣고, 여기 F에는 이게 플럭스가 되어 있고 여기는 좀 인텐시티가 돼서 여기 좀 스테라디안 4파이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중에 여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이의 플랭크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머 이퀄리브리엄을 맞다고 해서 쿨링하고 히팅을 동일하게 두면 어떤 이피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하고 거의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피션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이 이피션시가 1보다 작으면은 이게 위쪽이 더스트가 리레디에이션을 하는 거고 밑에 쪽에 이제 더스트가 받아들이는 쪽이니까 그 1보다 작으면은 더스트 템퍼러처가 이제 그 그레이 파티클보다 더 높은 그런 게 되고요. 1보다 크면은 그레이 파티클보다 더스트 템퍼러처가 실제 더스트 그레이 템퍼러처가 낮은 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원문들을 좀 찾아가 보니까 그 실험실에서 실험한 거라고 그런 데이터 결과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좀 화장대에 따라서 카파 밸류를 카파 값을 다 구한 건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에피션시를 구해보면은 0.1 마이크론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피션시가 0.0이고 카본에서는 0.1이고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데서는 거의 에피션시가 1 정도 이 근처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더스트가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거지만 작은 더스트가 우리도 하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럼 이제 여기 3.2절은 이 얘기까지만 해놓고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더스트 사이즈, 같은 곳에 더스트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제 아까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같은 위치라도 더스트 템퍼러처는 다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다른 파장대에서 봤을 때 전부 다 사이즈, 캐비티의 사이즈가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오늘 슬라이드는 이제 이거예요. 마지막인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여기서는 이제 고민 그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는 여기까지는 계속 보시면 실제로 안 푸는 겁니다. 그냥 그 테르멀 이퀄리브리움만 이용을 해가지고 좀 푼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 연구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한 건 아닌데 요 뒤에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한 건데요. 그 더스트가 이제 히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더스트가 리레디에이션을 한 거를 또 뒤에 더스트가 받고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를 원디멘셔널한 케이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스캐터링 이런 거는 지금 안 들어있고요. 그냥 이제 더스트에 의한 익스팅션, 그 다음에 더스트가 히팅되고 난 다음에 리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리레디에이션 된 빛이 리레디에이션 된 것이 또 뒤쪽으로 복사하면서 익스팅션 돼서 또 뒤에 것 히팅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텀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게 더스트가 실제적으로 복사돼서 히팅되는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더스트가 요거는 그 스텔라 라이트이 이제 익스팅션 되는 거 들어가면서 익스팅션 되는 텀이고 요거는 리레디에이션 되는 라이트이 그 뒤쪽으로 가면서 익스팅션 되는 텀이에요. 그래서 소식도 지금 제가 유도를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하면서 다 할 건데. 그래서 텀으로 봐서는 그래 뮤가 뭐니? 뮤가 뮤는 그 아까 전에 림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트럴 스타일에서 이렇게 입사가 될 때 이 어떤 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미드 플레인이 아니면 그게 이제 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은 이제 이게 익스팅션 되는 라이트 받았고 이 앞쪽 부분이 이제 리레이션에 관련된 거 이게 리레이션 된 빛이 뒤로 가면서 더 멀리 가면서 스타에서 더 멀리 가면서 이제 익스팅션 되는 요 텀을 실은 아까 전에 앞에 보시면은 결국엔 요 텀이 이대로 살아나고 그래서 요거를 뉴메리컬리 이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그 타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우가 옵티컬 랩스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 템퍼러처가 더스트 템퍼러처가 어떻게 변화를 하겠냐는 걸 고민해 봤죠. 이것도 순수하게 더스트의 다이나믹스가 어떻다라는 걸 고민 안 한 건데,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프레셔에서 움직이고 포인팅 라버슨 드래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고민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스트 이베포레이션 자체도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냥 더스트는 무조건 쭉 있는 상태에서 템퍼러처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만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엡실론이 0.1일 때 이게 대충 아까 전에 봤을 때는 그 0.2 마이크론짜리 파티클이고요. 1 정도 되는 게 100 마이크론짜리 파티클인데, 보시면 이게 안쪽에는 작은 파티클 같은 경우는 안쪽에는 1900켈빈 넘어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래서 1500켈빈에서 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거는 옵티컬 랩스 한 0.1 근처 안에 있는 건 다 녹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안쪽이 좀 덜 뜨겁고요. 그 다음에 뭐 원디멘전이니까 이제 멀티 스캐터링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좀 익스팅션만 고민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특수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그냥 무조건 온도가 같은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더스트,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 것 같은 오히려 안쪽이 더 뜨거운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그 말을 이제 밑에 디스커션으로 적어놓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2디멘셔널 같은 경우에는 멀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옆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지 뒤쪽으로 계속 다
그 포톤이 다 전달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뒤쪽에 백워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리레디에이션 되는 거는 그 옆으로 다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저는 잘 감은 안 오는데 수식을 다 풀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어떤 사이즈, 특정한 사이즈 안에 있는 더스트는 다 녹을 거다. 그리고 요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 백워밍에 의해서 이 템퍼러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그 3.3절의 결론입니다. 3.3절 좀 더 썼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제가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뭐 실은 이런 일을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포 말고 저 다이나믹스 같이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근데 저기 큰 더스트 파티클이 깊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이유를 이게 원디 계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작은 파티클이 안에 가서 뜨거워지는 거는 어떻게 또 보완을 해주지? 좀 백워밍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개념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포를 풀면은 그런 백워밍이고 아니고 없이 다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데 백워밍 얘기하는 거는 벌써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포를 간단하게 풀겠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틀렸다는 소리인데 풀린 거를 생각되는 건데 뭐 틀린 정도가 적으면 괜찮은데 저렇게 된다면은 실은 이 솔루션이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솔루션 틀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D에서 몬테카를로로 계산한 거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거. 파장에 따라서 풀리 안 풀고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파장 그냥 넣어놓고 푸는 거죠. 근데 문제 저 스퀘어 브라켓에서 4분의 1씩 나오는 것처럼 해보여요. 저렇게 봐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인더 더스트 웰이라고 돼 있는 게 그 더스트 림이 있고 그 림 바깥쪽에 있는 더스트들 림 바깥쪽에 그 디스크 그 중심별이 있고 그다음에
더스트 림이 있고 그 바깥쪽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더스트 림 속에 얘기하는 거, 더스트 템퍼처 in the dust wall 그랬으니까 dust wall 그 안에 있는 거지. Beyond the dust wall. 그러면은 저희 타우 D가 0이 되는 게 여기 바로 림의 표면이겠지. 바로 안쪽. 표면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타우가 증가. 아니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1500켈빈에서 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녹아서 그 뒤에 이제 더스트 익기 시작한 것부터 림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데피니션은. 이렇게 보면 이제 관측 데피니션은 또 더스트 림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타워가 1되는 지점부터 얘기를 또 하고. 근데 그것도 더스트 사이즈마다 또 다 다를 테니까 이거는 좀 싱글 더스트에 대해서 각각 계산한 거를 이렇게 타워에 대해서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림이 어디 있느냐를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쓴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헷갈려. 아니 근데 저 타우 D는 예. 더스트의 타우 뭐냐면 옵티컬 웨이브랭크에 대한 타우 D야. V에 대한 타우디. 그러니까 그거는 싱글 더스트 파티클만 가지고 오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저 타우 D가 저게 포지션을 나타내요. 전체에 대한. 그래야지 히팅 소스는 센트럴 스타일 그걸로 보고 있으니까. 예. 그 더스트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타우 D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기 위해 가지고 무슨 파티클이 어떻게 섞여 있다. 그건 여기 논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일단 옵티컬 그 안에 무슨 발광을 하든지 간에 무슨 예. 어떤 컴플렉스가 믹스처가 들어있든지 간에 예. 비주얼 웨이브랭크에서의 옵티컬 뎁트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어디가 있겠지. 예. 그 동네에 저런 엡실론이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은 예.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저거를 보면은 히팅 소스에서보다도 더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뜨겁다 그런 얘기야. 파티클이 크면.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더스트 파티클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레디에이션을 받아도 이제 다시 바깥쪽으로 잘 안 내놓으니까. 근데 어차피 서버에 킬로그램이 있으면 다 그대로 내놔야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게 옵티컬 덱스 낮은 쪽에서 충분히 흡수해가지고 온도가 안 높아지고 옵티컬 덱스 높은 쪽에서 이제 포턴이 다 갇히는 형태에 그래서 백웜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다른 논문에 설명이 되는데 맞는 얘기냐고 또 그것도 근데 백무빙을 저거 정말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 100 마이크론짜리 파티클이 있다고 치자. 예. 그놈이 백워밍 되는 건 100 마이크론 파티클이 내놓는 레디에이션만 받아서 백워밍이 되는 게 아니야. 요거는 그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저기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예. 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리얼리스틱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렇게 보면 이제 백워밍의 정도가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럼에도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이 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100마이크론짜리가 리레디에이션 하는 파장에서는 그 더 작은 사이즈들은 좀 흡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큰 파티클이 내놓는 그 레디에이션 블랙바디가 나옵니다. 블랙바디 나오니까. 온갖 파장할 게 있는데. 근데 블랙바디로 나와도 흔히들 그 자기 사이즈보다 더 큰 파장대에서는 보면 이렇게 좀 컷오프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오는 파장을 큰 파트들이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긴 파장에 만드는 거야. 작은 파장이. 작은 파장에 붙어있지. 물론 온도가 낮으니까 작은 파장에 빛이 좀 더 올라오긴 하지. 트랜스크립트스.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백워밍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찜찜하더라고. 예. 계속 또 수식 있는 얘기는 실은 이 논문에서 거의 여기까지 있고 뒤에는 또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뒤에는 그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를 2D, 3D에서 이제 계산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시리어스하게 풀리구나. 예, 다이나믹스는 없고 그냥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게 3.3절이 원디멘전에서 한 거고 3.4절이 원디멘전에서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림이 샤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베포레이션 된 더스트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퍼지해야 되느냐 그거라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 가면은 이 버티컬한 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어링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옵티컬 뎁스를 따지면 이게 바짝 이렇게 선다기보다는 이게 위쪽에는 더스트 덴시티가 낮으니까 조금 이렇게 라운드 오프 됐거든. 그 라운드 오프 됐을 때 얼마나 많이 라운드 오프 되겠느냐를 누메리컬하게 계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도 이게 그 too much 디테일 아닌가? 의미 없는 디테일 아닌가? 글쎄 뭐 관측에서 일단 비저빌리티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스티프하게 버티컬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좀 몰고 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론보다는 관측이 앞서다 보니까 다이나믹스는 그것도 다이나믹스 다 무시하고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 거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다 라운드 오프도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클리네이션도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더스트의 옵소션 에피션트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뭐 띵네스가 얼마나 될 거냐 림의 띵네스가 얼마나 될 거냐 다 고려를 해보고 난 뒤에도 최종적으로 이게 4장 넘어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3장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관측하고 안 맞더라는 얘기거든요. 디테일한 거를 계속 이렇게 해서 관측한 거랑 더 잘 맞아 나가는 뭐 그런 결과가 안 맞는 있어요. 이유가 이 지오메트리컬 모듈이 뭐 어때서보다도 그 더스트의 람다 디펜던트 오파스트를 제대로 안 써서 그렇거든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애초에 그건 그리고 더스트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뭐 별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더스트의 오파시티의 특성이.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를 이런 스트럭처 또는 지오메트리로 자꾸 맞춰주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뭐 vertical 림이니 아니면 라운드 오프 림이니 뭐 이런 거 자꾸 맞추는데 그거는 too much detail이지.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에 정말 글로벌한 모든 다이나믹한 것들과 더 관심이 있을 텐데 그걸 주는 건 아니지. 그래서 실은 그 다이나미카라는 연구들이 좀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이 그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를 계산을
따로 이제 많이들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하는 사람들도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더스트 가스 다이나믹스 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요. 뭐 미국의 한 팀하고. 근데 여기서는 더스트 가스 다이나믹스가 자네 만들 코드로 안 될 거야. 왜냐면 이게 저 어정쩡한 시스템 아니야. 예. 대단히 어정쩡한 시스템. 그러니까 뭐야, 포커 플럼프 이퀘이션으로 다뤄봐야지 만들 수 있어요. 더스트를요. 아니면 내 생각에는 여기 더스트 넘버 덴시티가 꽤 될 것 같고, 예. 가스는 오히려 디플리트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 가스에 해당되는데 무슨 프레셔의 개념으로 그걸 집어넣기도 좀 어려워. 더스트하고 가스의 인터랙션 과정으로 그것도 특별히 어렵죠. 교수님은 더스트 콜리전도 꽤 그래. 지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야지 다이나믹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디서 그 토성의 링 같은 데서의 더스트 다이나믹스가 사실 어렵잖아. 예. 그게 fully collisional한 시스템도 아니고 fully collisionless한 시스템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스는 엄청 어려운 시스템. 그러나 하긴 해야 되겠지.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코드 수준에서.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좀 찾아보니까 더 근본적인 것들도 이렇게 연구 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레디티브 하이드로 다이나믹스에서 사람들이 계산을 많이 하는데 더스트가 실은 들어가면은 그 더스트가 레디에이션 프레셔를 받는 게 상당히 그 힘이 거기서 받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입자예요. 예, 작은 입자들 특히나 더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스타포밍 리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PDR 리전에서 PDR 뭐 그건 안 그런 데서 보면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실은 뭐 하이드로다이나믹스에 더스트를 넣고 계산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도 안 했고 레디에이션 1도 넣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앉아서 계산해 본 바로는 뭐 중력이 더스트에 주는 힘보다는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뭐 오더로 한 5, 6 정도, 오더로 매그니튜드로 5, 6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힘이. 그러니까 레디에이션이 거의 더스트를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과 더스트가 가스를 끌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들이더라고요. 스타포밍 리전에서 우리가 더스트를 본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정현이 형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레일 테일러 같은 경우에 이제 위쪽에 폴드하고 더스트가 있고 밑에서 레디에이션 필드가 이렇게 오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H2 리전이나 아니면 PDR 리전 같은 경우에 좀 반대인데 중력이 이제 이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데서 어떤 더스트 가스 레이쇼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저 인스테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초 연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논문들을. 저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일단 기초 연구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근데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 레디에이션 트랜스포를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그 멀티컬러고 다른 하나는 뭐 QDM 있잖아. 예. QDM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는 스페리컬 시스템에서 해놓은 거라고 QDM이. 그런데 실린더리컬 시스템에서도 QDM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시메트리가 QDM이 그게 되는 이유가 시메트리 때문에 되는 거니까 스페리컬 시스템에서 QDM 하는 게 아마 제일 쉬웠겠지. 근데 스페리컬 시스템에서 QDM 코드를 디벨롭 할 때 그 어널리티컬한 계산을 내가 다 해서 맞잖아. 한 군데 내가 좀 찜찜한 데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안 맞아. 안 맞는 게 있는데. 근데 하여간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한 사람 아마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해놨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린더리컬 시스템으로 확장을 예.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야. 예.
그래서 이게 액츄얼 시메트리를 일단 가정을 하면은 예. QDM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 그걸 갖다 쓰면은 뭐가 가능한 거 아니 스캐터링 컴포넌트가 가능하다. 여기 하고 있는 건 스캐터링 컴포넌트 하나 그건 누구도 예. 법이라고 했지 않고. 근데 뭐 뒤쪽에는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에서 몬테칼로로 계산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몬테칼로 계산할 때 다 스캐터링 잘 알아. 우리도 자꾸 잘 알아. 아브소션만. 그 몬테칼로 현재도 그 스캐터링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볼 수는 있는데 파티클이 적으면 에러가 커지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할 수 있겠지. 좀 좋아서 좀. 근데 실린더리컬하게 시메트리하게 QDM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인스테빌리티 보기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보다 문제가 되는 게 실린더리컬하게 했을 때는 디스크 플레인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는 데 대한 건 고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리미 퍼프도 없더니 뭐 파이나이트 리미니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은 그 실린더리컬 레퍼런스 프레임이 잘 안 맞아서 이게 이제 문제이지. 근데 그런 실린더리컬한 시스템에서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포를 일단 한번 잘 풀어놓고 나면은 이런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 예. 저런 것에 대한 픽처는 금방 보여줄 수 있죠. 아, 이게 발버밍이 진짜 어떻게 적용하겠다. 예. 그러고 어떻게 파운데이션의 더블링 메소드로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 플레인 패러럴로 해서 워킹은 잘하지 지오메트리가 바뀌어지는 걸 못 쓰는데 근데 그것만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데 그건 마스터 테이블이 일단 딱 하나만 한 번만 만들어놓으면 그 마스터 테이블을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포를 같이 풀 필요가 없다고. 단지 다이나믹스에서 뭐만 계산해 놓으면 되는 거 해당 위치 옵티컬 뎁스가 뭐냐 하는 것만 일단 알아놓으면 이쪽 마스터 테이블하고 다 끄집어가지고 또 이게 없어? 정연이 왼쪽 없어?